이번 시간에는 그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정의훈 황성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어제 젠슨항이 GTC 2026에서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뭐 이런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조금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진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건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알아볼 거고요. 이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캐치해서 가시면 제 소개의 어떤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브리핑은 제가 그냥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 내용 읽어드리면서 좀 주석을 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첫 번째, 태양전지, 그리고 두 번째, 냉각, 세 번째, 로켓 발사.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우주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우주 데이터 센터, 전 세계적으로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급격히 가속화 됐다. 기존 센터 대비 수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게 됐다. 근데 이제 냉각을 위한 막대한 수자원 소모, 그리고 부지 확보 문제, 탄소 배출 규제 등 지상 데이터 센터 확장에 걸림돌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지상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일각에서는 막대한 태양광 에너지와 저온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쨌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태양전지, 방열판, 로켓 발사, 통신. 근데 이제 비교해 보시면 지상에 사는 건 다 비싸죠. 토지 이런 건 비싸고, 근데 우주에서는 그냥 띄워놓으면 되는 거고. 지상에서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다 전력 공급에 돈이 들죠. 배전망, 송전망,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 다 돈인데 여기는 그냥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냉각하는 것도 지금 돈이 많이 드는데 우주는 기본적으로 방열판만 깔아놓으면 냉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자,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상보다 우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약 25%는 대기층에서 반사돼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20%는 대기 중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50에서 55% 수준만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태양빛은 지표면과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패널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낮 시간에만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지구가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날씨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주에 띄워놓으면 어떻죠? 그냥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태양전지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태양전지는 좀 이제 가성비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효율은 생각보다 낮아요. 이제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입니다. 그리고 로켓 발사인데요. 과거부터 우주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장벽은 높은 로켓 발사 단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필두로 압도적인 발사 횟수를 기록하며 우주 인프라 구축에 지금 앞장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펠콘 9은 높이 70m, 경 3.7m, 페이로드는 적해도 기준 약 15톤에서 23톤으로 중대형 로켓인데 뭐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대략 펠콘 9의 가격을 4천만에서 5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과거 펠콘 9의 1단 부스터 제작 비용이 전체 로켓 제작 비용의 약 70% 차지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재사용 기준 발사 단가는 1,500만에서 2천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돼요. 이거는 이제 무게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킬로그램당 약 1,0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성이나 사람이 타거나 그 이동하려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요것만 요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 발사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 밑에가 뭐 1단이고 여기가 이제 뭐 2단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대가리에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스타쉽이라고 해서 요거는 250톤을 앞에다 이렇게 실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런 게 되면 한번 발사할 때마다 우주로 갈 수 있는 어떤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뭔가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는 거죠. 지금 로켓 발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스타쉽 상용화가 되면 킬로그램당 $10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용을 따져보면 이제 뭐 태양광 패널, 전력 시스템, 방열 시스템, 위성체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 필요하고 그리고 로켓 발사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 1억 6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 요런 것들을 매출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고요. 스페이스 X가 이 로켓 발사 비용에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인가? 지금은 지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과 냉각을 위한 수자원 소모가 폭증하고 있어서 아울러 이제 부지 확보도 어렵고 환경 규제 등으로 지상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반면 이제 우주는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영하 270도의 극저온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로켓 발사 비용이 재사용 로켓의 등장으로 급격히 우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쟁점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전지, 냉각, 그리고 로켓 발사 이 세 가지에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송 비용, 이 배송 비용이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근데 유진 투자증권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 좀 강한 워딩을 줬는지 한번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 세트렉 아이, 스피어 정도를 좀 좋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까지 좀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주용 태양광 시장이 폭발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리포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